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3거래일 만에 양봉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탄력이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0.6%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제히 강했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힘을 내주면서 지수 상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비결,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의 고수라인인데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고수라인 설정 방법도 배워가실 수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 3거래일 만에 강한 빨간불 켜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이제는 2차 전지 올라갈 때가 됐다. 저가 매수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2차 전지 쪽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자동차 쪽도 강했습니다. 이 부분들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을 바라볼 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주가라는 것은 선행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임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액면 분할이라든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소재탄별로 변동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때마침 좀 반등이 나왔죠. 장 후반부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급하게 종목들을 매도하시진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느새 이런 식으로 반등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좀 부담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왔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저 PBR 관련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죠. 저 PBR 관련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중소형주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르르 저 PBR로 몰려가게 되면
모두가 이 펀드 매니저들이 저 PBR 관련주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을 매도하면서 많이 넘어갔었죠.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던 AI 관련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도 자금이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장후반부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개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로 너무 급하게 종목으로 옮겨가시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어느 정도 보유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순번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시장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다만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까지 매매를 잘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1월 달, 2월 달 지나오면서 포트가 좀 어그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어오다가 갑자기 저 PBR 쪽으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 PBR 쪽 분명히 메리트가 있지만 성장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종목을 너무 빠르게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하방 경직은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많이 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그 명분을 들어보자면 현재 미증시도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약세를 보였었던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도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2024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랑 연동됐었던 중화권 증시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증시 좋죠. 중화권도 좋죠.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선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더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잘하면 되는데 지난 일주일, 지난 2주일, 지난 2, 3주 정도는 뭐 저 PBR이라든지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들을 매도해서 갑자기 저 PBR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 명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순서를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유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종목 교체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일단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 기술적으로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이 고수라인으로 어떤 성적을 냈었는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앵커님께 잠깐 안내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 정리해봤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익률 자랑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만 상한가에 포착된 종목이 무려 4종목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이제 2월 달이 됐지만 우리가 1월 달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전부 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 기업들인데 1월 달에만 4번의 상한가가 잡혔죠.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일주일에 수요일 하루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 10종목씩 소개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게는 2번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4종목이 있었는데 이 4종목의 공통점은 고수라인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고수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과 검정색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을 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과거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드림 CIS라는 기업인데 당시에도 소개드리고 나서 15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특가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내지는 상단부에 붙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이제 리뷰 진행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죠. 제가 지난주에 5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솔리드는 7%가 올라왔고요. 오늘도 강세를 보였었던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14%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웹제는 8% 가까이 올라왔고요. 에너토크는 6%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한 적절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QR코드를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쭉 소개드렸었던 종목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종목들을 말씀드려보자면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1월 24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YC캠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소개드리고 나서 31%가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들도 전부 다 올라오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기업들,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지만 주가 자체를 선침해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지난 17일과 18일에도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을 지금 띄워놨는데 여기에도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죠. 여기 고점이 지금 4420으로 되어 있는데 469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익률은 30%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2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100종목 중에서 2종목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노란색 같은 경우는 10% 넘게 올라왔고요. 연두색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5종목 중에서 2종목 정도는 10% 이상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제가 선별을 했었던 부분이고 물론 그동안 뭐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업에 대한 이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내재 가치가 좋고 성장성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 저도 살짝 이제 히든 종목이라든지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 약세였던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확률 높은 매매를 성공할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이 뭔지도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뭐 5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거 아시죠?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 고수라인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고수라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바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 제우스나 크래프톤 같은 기업도 고수라인 여기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온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HTS 켜서 한번 보시면 이 제우스란 기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달, 10월 달에 말씀드렸었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좀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수가 밀리지 않는다면 종목이 중요하겠죠. 물론 항상 종목은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올해 들어서 2024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고생했는데 회복할 수 있는, 복구하고 수익 전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매 타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고수라인이고 그 고수라인은 추세적인 시세의 연속성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 투자금에서 전체를 전부 다 고수라인을 이용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매하고 있는 전체 자금이 10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200에서 300 정도만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방 경직 보이고 반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고수라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앵커님 안내 듣고 계속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중 1월 한 달에만 상한가 포착된 종목이 무려 4종목이나 됩니다. 특히 한글과 컴퓨터는 최대 상승률이 무려 150% 넘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수익 비결은 바로 고수라인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고수라인 설정 방법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기회 반드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고수라인 설정 방법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도 해보시고요. 고수라인 설정 방법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등락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27일과 28일 제가 당시만 해도 일주일에 2번씩 방송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번만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2월 27일과 28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19%, 16, 12%, 30% 그리고 12%, 10% 정도가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들도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색깔을 넣어놓은 기업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들 역시도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공략을 한 겁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요. 저는 이제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공략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뚫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 보셨고요. RFHIC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이후에 시세가 좀 나왔다라는 말씀. 그리고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20일과 21일 날 각각 3종목, 4종목씩 우리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12월 20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45%, 23% 올라갔습니다. 거기 밑에 소개드렸었던 기업,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역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제가 소개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 수급의 힘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도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12월 13일 날 GST, 지금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액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GST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고수라인 기준으로는 12월 13일 날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12월 14일 날 포착이 됐는데 지금도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죠. 메타버스 관련돼서 계속해서 변동성 키우고 있는데 이 기업은 무려 133%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2월 14일 날 우리 방송을 시청하셨거나 12월 14일 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인 뉴프렉스를 안내받았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만큼 133%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분석을 하더라도 매매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면 매매하시기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시장 상황이 돌아서고 있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가끔은 시장이 안 좋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갑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은 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건 억지죠. 물론 시장이 안 좋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내 종목이 훨씬 더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시장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빠지면 다 같은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손실을 할 때 다 같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가거나 반등을 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 좋은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30일 날 제가 브리핑 드렸던 종목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지금 156% 올라왔습니다. 이 기업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렸거든요. 당시에 AI 쪽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AI 쪽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AI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포착이 됐죠?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조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종목들 지금도 여러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목군비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들 변동성을 조금씩 보였죠. 근데 그런 기업들도 고수라인에서는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는 종목 상담을 진행하지 않아서 11월 달에는 또 이렇게 종목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연두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 뉴프렉스 143%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죠. 좀 빠르게 넘어가죠. 여기도 이제 15일과 16일 날 제가 소개드렸는데, 서진 시스템 12%, 제노코 13%고요. T로보틱스는 2.6%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20% 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고수라인에서 포착됐던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HTS에 이 고수라인을 설정해 놓는다라고 하면 약세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시장을 뒤엎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그냥 이동평균선이나 보조지표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 높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소개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 업데이트하기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한 부분들도 많은데, 이 종목들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도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 그 종목들 대다수가 고수라인에 포착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앵커님 안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고수라인 이용하신다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않았더라도 남들보다 먼저 상승하는 종목 골라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기회 오늘 반드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고수라인 설정 방법 배워가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저와 함께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도 나눠보시고 고수라인 설정 방법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계좌 속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목 물려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 또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고민 많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과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가는 45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에도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23만 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 손실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에코프로 BM 일단 보유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45만 원이고요. 20%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매수가가 좀 높기는 해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주가의 흐름은 저는 좀 더 우상향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죠. 오늘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액면 분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서 뭐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우리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께 항상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해요. 그게 뭐냐면 전기차의 수요는 여러분 좋지가 않습니다. 2차 전지 쪽이 뭐 ESS 쪽도 있고요. ESS랑 2차 전지는 따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하는 기업들은 ESS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저장 장치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에도 쓰인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2차 전지가 쓰이는 곳의 90% 이상은 전기차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으면 수요가 둔화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에요. 다만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요 둔화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주가는 다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바닥권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에코프로 BM 지금 시간 외에도 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2달 동안의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작년 상반기에도 2023년도 상반기에도 반도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7월 달, 6월 달부터 SK하이닉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올라왔던 것처럼 업황이 실제로 좋아지기 이전부터 시장에서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 3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2025년도가 돼야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당겨 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저는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이 시작이 됐지만 여기가 추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엔 또 그동안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리튬 가격도 정말 조금이지만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유예요. 보유. 다만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가까지 올라간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제 우리가 대응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완전히 초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21만 원 자리예요. 이 21만 원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의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로 보시면 좀 달라요. 하지만 제가 오늘 상담을 드리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만 원 이탈하면 우리 시청자님은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매도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만약에 정말 21만 원 이탈하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역시 목표가를 뚜렷하게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27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3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4만 원이 올라오는 것이니까 약 17%, 18%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가가 좀 높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저의 의견은 상승입니다. 하지만 대응의 관점에서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에 맞춰서 목표가와 손절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봤습니다. 21만 원의 절반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후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의견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연휴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넋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미리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매수가는 15,200원이고요. 비중은 35%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약보합권인 13,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죠. 대한항공과 합병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오랜 시간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즘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기업 결합 가능성은 지금 8분응선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가 상승의 동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여객 쪽에 대한 이 항공주에 대한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유가가 최근엔 조금씩 반등도 하고 있지만 유가가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항공 수요 자체,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수준으로 이제 돌아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객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화물 분야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화물 분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항공주들이 주가 흐름이 나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 자리가 12,000원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000원 부근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인데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35%예요. 굉장히 많은데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일단 여기 이탈하게 되면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반등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는 이제 매수가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주가가 당장에 15,2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항공주들이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가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대응의 관점에서는 손절가 지정해 드렸고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가까지를 목표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가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대응의 관점으로는 목표가 15,2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연휴 앞두고 떡값, 세뱃돈 모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아직 내일 한 거래일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으셔서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수익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심택입니다. 매수가는 45,75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3% 가까이 빠지면서 32,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네,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심택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심택의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죠. 이게 굉장히 강하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치 테마로도 좀 엮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주가 흐름이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비코전자라든지 신택이라든지 이 DDR5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DDR4에서 DDR5로는 이게 램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램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DDR5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게 올해가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DDR4가 주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DDR5가 그 점유율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DR5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시세가 좀 나올 법도 합니다. 나올 법도 해서 말씀드렸었던 뭐 지금 보고 있는 신택이라든지 뭐 아비코전자 같은 기업들 주가의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는데 주가 흐름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클라우드 쪽에 대한 살짝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DDR5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지만 DDR5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DDR5 쪽에만 연동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택 같은 경우는 PCB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올해 2024년도에 뭐 IT 쪽에 대한 세트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지금 뭐 AI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판주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택도 그렇고요. 뭐 해성 DS, 아비코전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TLB라는 기업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저 PBR 쪽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쪽이나 관련되어 있는 IT 부품주들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깨지는 모습인데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버틸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택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는 3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 3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려요. 다만 지금 매수가가 4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3만 5천 원대로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3만 5천 원 너무 가깝네요. 그죠? 3만 7천 원대까지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황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 DDR5라든지 PCB 쪽에 대한 메리트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CB 쪽 메리트 다시 한번 붙을 수 있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 매도가는 3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들어오셔서 더 궁금한 부분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용접, 조립업체로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찜 종목 살펴보기 전에 노란톡방 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란톡방 상황 공유 좀 해주시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노란톡방 분위기가 매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고수라인을 가르쳐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에선 첫 번째로는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가끔씩 공유를 드려요. 뉴스 공유도 같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잡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매매도 살짝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매매가 진행됐었던 내역들을 제가 전부 다 캡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FSN이라는 기업을 매매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거는 정확하게 완전 팩트, 100%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종가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6%, 7% 정도의 수익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고, 예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자금을 푼다라고 해서 중국 관련주들 움직일 때 윙이푸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매매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고수라인뿐만 아니라 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서 1월 달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4-5 종목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 계좌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혹은 고수라인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매매했었던 부분들, 제가 뭐 매번 수익을 낸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70%, 80% 이상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눌러주시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저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시죠. 또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뭐 수익 안 나면 욕도 좀 하시고요. 수익 나면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란톡방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다른 투자자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찜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잠시 앵커님 안내 조금만 더 듣고 제가 바로 찜한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매매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 막막할 때도 있고요, 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전문가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정말 든든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도움도 받아보시고요, 고수라인 설정 방법까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신 시스템이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를 예전에 이제 한국 무브넥스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리아 FT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리아 FT,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까지 관심이 높았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높은데, 현대차가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은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기업은 우신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좀 재밌어요. 제가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차체, 자동 용접 라인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뭐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이 기업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잠깐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제가 여기다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고수라인은 파란색 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파란색 라인을 터치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손절이 아니라 보유거든요. 그래서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손절 라인을 터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죠. 제가 이게 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서현이화라든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화신 같은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이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밑으로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우신 시스템인데 제가 자동차 종목을 하나를 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실수로 이 PPT에는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동차 종목이 첫 번째는 우신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덕양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는 이유는 PBR이라고 하죠.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 저 PBR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저 PER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퍼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퍼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선호하는 저 PBR 관련주이면서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보다도 5배 수준의 수주 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고수라인에 살짝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신 시스템과 덕양산업 이 두 종목을 코리아 FT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로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찜한 종목 2개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MW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통신 장비 쪽이죠. 그래서 KMW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금이 한번 강하게 들어왔다가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뭐 유무선 통신 장비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5G나 6G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 KMW라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것 외에는 아직까지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노려보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 KMW라는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찜한 종목 3종목이죠. 다음 주 한 달 후에 굉장히 좋은 시세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앞서서 앵커님 안내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찜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골랐다 하면 안 가는 종목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수익률 기록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찜 종목도 얼마나 올라갈지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을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코너로는요. 히든 종목이 곧 공개가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히든 종목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히든 종목은 뭐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도 적합하지만 내가 좀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도 적합한 기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트렌디한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볼 수는 없고요.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저 PBR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죠. 저 PBR은 정부에서 지금 뭐 기업의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저출산 관련주들도 괜찮습니다. 총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비트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 같은 기업들,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웹툰 관련주들도 움직였죠. 전부 다 정부의 정책과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정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언제든지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가 조정을 살짝 받았지만 아랫꼬리를 굉장히 잘 달아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였을 때 정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자 그중에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미리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든 종목명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그러니 히든 종목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찜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용접, 조립업체로 전기차 관련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입니다. 정책 수혜주로 포착되며 후속 정책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의 이번 주 방송은 수요일,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제대로 된 종목 골라서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